네, 안녕하세요. 샘플러스에서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위상공간에 대한 점열을 소개할 건데, 점열과 그 극한을 연결을 한번 지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점열이라는 얘기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고려를 해보면 자연수에서 실수열이라고 하면 실수로 대응되는 하나의 함수를 실수열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산 같은 데서 수열이라는 거를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의 나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그 위상공간이나 혹은 실외석에서는 좀 무리가 있고, 실외석에서 내리는 실수열에 대한 데피니션은 이렇게 n에 대응되는 an을 실수상에서 대응을 시켜서 펑션으로서 의미를 지금 고려하는 건데, 이거는 실수라는 수의 개념을 통해서 수열을 정의한 거니까 보통 수열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실이라는 얘기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복소수였다고 하면 복소수열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x라는 어떤 집합이라고 하면 수라는 얘기가 붙여지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떠한 포인트, 그러니까 점마다의 열이라고 해서 얘를 점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이제 고려를 해보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x라는 집합을 자연수에서 이 위상공간 x로 대응시키는 하나의 펑션인데 이렇게 xn으로 정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점열이다, 이렇게 러프하게 디노트 하시는 거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수렴한다는 의미를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싶어요. xn이 x로 수렴한다, x제로로 수렴한다, 이런 이제 데피니션을 어떻게 내리면 될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건데, 우리가 러프하게 실수열상에서 수렴을 이제 고려를 해보자면, 어떤 포인트가 있고 A라는 포인트가 있고, 이 A라는 포인트의 입실론 근방 안으로 유한계를 제외하고 모두 다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적당한 캐피탈 N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이 캐피탈 N을 넘어가는 스몰 n들을 고려했을 때 이 AN이 A의 입실론 근방 안으로 들어오면 이거를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입실론 근방이라는 거는 유주얼 토폴로지의 원소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열린 집합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열린 집합에 대한 데피니션을 들고 와서 여기다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캐피탈 N이 자연수상에서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이 캐피탈 N을 넘어가는 스몰 n을 고려했을 때 이 AN들이 계집합에 이제 들어오는 상황으로 고려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계집합이 결국 입실론 근방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도 임의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여기서 임의의 입실론을 들고 와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니까. 그래서 요 계집합을 들고 올 때는 임의의 계집합인데 어떤 요건을 만족하는 거냐면, 이 x0라는 포인트 근방으로 몰려야 되는 거니까 x0를 포함하는 이러한 계집합을 들고 와서 개로 유한계를 제외하고 포함되는 상태가 보장이 된다면, 아이고 xn으로 넣었네요. 이렇게 놓는다면 그거를 x0로 이 점열이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피니션은 이렇게 정의했고, 사실 뒤에서 이제 분리공간 이런 게 나오면 이 극한에 대한 유일성이 보장이 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극한도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상황을 고려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보다는 한번 어떤 구체적인 위상을 하나 던져서 어떻게 점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지우고 소개를 하죠. AI들의 점유를 지금 고려할 건데, 어디서 고려를 할 거냐면 이 D는 이산 공간이죠. 이산 위상을 갖는 이 위상 공간 상에서 저 점유를 고려할 건데, 이 AN이 B로 수렴한다는 거에 필충 조건을 고려하기를 유한계를 제외하고는 계속 B로 고정되는 상황에 점유할 상황이 수렴하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 공간에서의 수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유저의 토폴로지 상에서 실수를 고려해보면 n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0으로 수렴하긴 하지만 같은 항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인데 충분히 커졌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다른 항을 고려하는 건데, 얘는 유한계를 제외하면 항상 B로 일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쪽이 전제로 깔리면 자명할 것 같은 게 N0 이후에는 계속 B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B를 포함하는 임의의 집합들을 고려하면 계속 B가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B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이쪽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N의 극한값이 B라고 하면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계속 B로 일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데피니션 한번 써보는 거죠. 임의의 GB를 위상 공간의 원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집합으로 볼 건데, B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적당한 N0가 자연수상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N을 넘어가는 N0를 넘어가는 N에 대해서는 AN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냐면 이 GB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존재성이냐 임의성이냐 라고 하면 임의성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GB를 하나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GB를 함점 집합 B로 고려를 하면 얘는 이산 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서브셋들이 다 토폴로지 원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결국 이 GB도 얘 원소로 볼 수 있고, 얘는 B를 포함하는 열린 근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AN들은 다 이 B 한점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N0를 넘어가는 N에 대해서는 다 B가 돼야 된다는 걸 고려한 거니까 결국 A1부터 AN0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B로 일정하게 계속 나와야 되는 상태가 보장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반대쪽은 아까 러프하게 생각을 해봤지만 자명할 것 같은 게 이 상황을 지금 고려해보면 수렴한다는 걸 지금 주고 싶은 거니까 AND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다 B가 되고 B는 한점집합 B의 원소인데 임의의 계집합에 B를 포함하는 계집합의 서브셋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 들어온다는 걸 보장해주는 상태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리미트 AN이 B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데피니션상 자연스러운 거고, 위상을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산 이상 봤으니까 밀착 이상도 한번 보고 싶은데 밀착 이상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밀착 유상인데 이번에는 이 밀착 유상에서의 점례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X상에 있는 이메 포인트에 AN이 수렴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이메 포인트에 수렴한다는 거니까 리미트가 수열에서 하나의 값으로 대응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값으로 대응을 시키고 있는 상태니까 일가성이 깨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함수로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근데 어쨌든 공간이 바뀌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근데 이건 또 자명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이 밀착유상이라고 하는 녀석은 집합의 원소가 전체 집합 아니면 공집합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임의의 계집합, B를 포함하는 계집합을 토폴로지 원소 꺼내게 되면 얘가 B를 포함하는 집합이니까 이 GB가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공집합 아니면 전체인데 어떤 원소가 들어간다는 게 보장돼 버렸으니까 공집합은 아닐 거고 전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임의의 N제로를 자연수항에 고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존재성인데 모든 N제로를 고려하더라도 AN들이 다 X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X가 유일한 B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이었기 때문에 모든 열린 집합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걔가 AN들을 다 포함시켜 버렸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B로 수렴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위상이 달라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애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 상황이 올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데피니션을 가지고 하나하나 써보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위상이어서 뭐 이렇게 점례에 대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명한 형태를 하나만 더 해보고 싶은데 여유한 이상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지워버리고 여유한을 한번 보죠 이번에. 집합은 정수에서 얘기를 하죠. 무한집합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유한 이상 공간에 좀 고려할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항을 서로 다른 항으로 갖는 이런 수열을 고려하죠. 여기서는 이제 수열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집합이 정수로 잡혔으니까. 그러면 각 정수상의 M에 대하여 AN이 결국 M으로 수렴하는 걸 보장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렴성이 하나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수렴하는 거죠. 각 M으로 수렴하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싶은데 임의의 정수 M을
일단 초이스 해보고, 그 다음에 GM을 고려하기를 M에 대한 열린 집합 GM을 고려해보죠. 그러니까 여유한 이상의 원소가 좀 되는데, 여유한 이상의 데피니션은 여집합을 취했을 때 유한집합이 되는 걸 고려하는 거니까, GM에 대한 여집합을 고려하게 되면 얘가 지금 유한 상황이 되는 건 데피니션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게 A라는 집합을 정의할 건데, N들의 집합인데, 어떤 N들의 집합이냐면 AN이 GM 여집합에 포함되는 A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잡아주죠. 그러면 어차피 GM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니까 이 친구도 유한기가 자연스럽게 보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집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자연수의 서브셋인데 맥시멈이 있는 서브셋이죠. 왜냐면 유한이라는 전제가 깔렸으니까. 그래서 캐피탈 M을 A에 대한 맥시멈으로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요 M을 넘어가는 N을 생각했을 때, 이 A라는 집합 자체가 지금, GM 여집합에 포함된 애들을 모은 건데, 최대값이 M이었어요. 그럼 최대값을 넘어가는, N을 고려하게 되면, 그러니까 커지는 N을 고려하게 되면, 결국, AN들은 GM에 포함된다는 걸 보장해 주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집합에 포함돼야 되는 건데, 이 조건을 넘어가는 N을 고려한 거니까, 결국 여집합이 아니라 GM에 포함되는 상태가 될 거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유한계를 제외하고 모두 다 GM에 들어갔는데, 이 GM이라고 하는 녀석을 특정 조건을 준 게 아니라 적당한 조건상에서, 임의의 조건상에서 처리를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보이는 게 맞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각 M에 대해서 AN이 M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또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점열에 대한 그 유명한 이상들의 얘기인 거고, 마찬가지로 공간이 좀 달라지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니까 하나하나 이제 다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점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